한밤중 고요한 거실. 얼마 전에 시집온 며느리 김소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돌아, 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결국 너 주인도 내 편이 될 테니까. 그녀 앞에는 흰색 진돗개 진돌이가 경계태세로 서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존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돌이에게 고급 간식을 내밀었지만 진돌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진돌이의 날카로운 눈빛은 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정말 고집이 세구나. 뭐, 괜찮아. 시간은 내 편이니까. 소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돌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방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고 잠에서 깬 강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돌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그 순간 소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진돌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민수는 진돌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돌아, 안 돼. 소영이는 우리 가족이라고. 민수가 소영을 달래며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소영은 진돌이를 향해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진돌이는 그들이 사라진 방문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본능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과연 누가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오직 한 마리 충직한 진돗개의 눈에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5월의 햇살이 웨딩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민수는 검정색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35살 중견기업 과장인 민수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옥부는 아들 곁에서 분홍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기품이 넘치는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가를 보내는구나.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걸. 옥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늦은 결혼이 늘 걱정이었던 그녀에게 이날은 특별했어요.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소영이 나타났죠.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은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을 압도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32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소영은 청순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실감했죠. 정말 예쁜 며느리네. 민수가 복이 많아.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찾았는지 정말 부럽네요. 하객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주례자 앞에 선 민수의 옆에 자리했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을 본 민수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완벽했습니다. 소영의 진심 어린 듯한 서약, 민수의 행복에 젖은 눈빛, 그리고 그들의 첫 키스에 환호하는 하객들. 모든 것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여보,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중형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진돌이었어요. 순백색 털을 가진 3살짜리 수컷 진돌이는 민수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5해 전 강아지였던 진돌이를 입양한 이후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진돌이는 매우 영리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직감이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진돌아, 이제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어. 잘 지내야 해.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죠. 소영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진돌이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던 진돌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고 끙은 활처럼 굽혀진 채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진돌이가 왜 이래?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돌이에게 다가갔어요. 진돌이는 계속해서 소영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영리한 눈동자에는 어떤 직감적인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죠. 괜찮아요, 여보. 개들이 처음엔 낯가림을 하잖아요. 소영은 이해심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세 친해질 거예요. 소영의 부드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진돌이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민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진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진돌이는 여전히 소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진돌아, 이러면 안 돼. 소영이는 우리 가족이야. 민수가 진돌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옥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돌이가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데 이상하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소영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돌이는 더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날의 설렘과 기쁨 속에서 진돌이의 이상한 행동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시작일 뿐이었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이었죠.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완벽한 며느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듯했어요. 옥분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소영은 곧바로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준비했어요. 소영의 손끝에서 완성된 나물 반찬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정갈했죠. 옥부는 감탄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소영은 겸손하게 말하며 음식을 내놓았어요. 솜씨가 대단하구나.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웠니? 옥분이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도 좋은 레시피가 많잖아요. 소영이 수줍은 듯 대답했죠.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소영은 곧바로 남편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보, 회사 일 힘들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민수는 웃으며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서 놀랐어.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화목한 아침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한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돌이였죠. 진돌이는 평소와 달리 식탁 근처에 오지 않고 거실 구석에서 경계하듯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돌아, 밥 먹어. 민수가 진돌이의 그릇에 사료를 담아 놓았지만 진돌이는 평소와 달리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낯을 가리나 봐요. 소영이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오후 소영은 동네 상점가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어요. 아직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소영이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분고분하고 예쁘네. 민수 엄마가 부러우시겠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소영을 칭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진돌이가 현관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예상대로 진돌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돌아, 나야. 이제 나한테 익숙해져야지.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진돌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진돌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소영을 주시했어요. 마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진돌이가 왜 이럴까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민수는 진돌이를 향해 가볍게 꾸짖었습니다. 진돌아, 이러면 안 되지. 소영이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진돌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밤이 되자 진돌이는 민수와 소영의 방 앞에서 서성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민수를 지키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옥부는 이 모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진돌이가 그동안 민수와 살면서 집에 오는 누구에게든 친근하게 굴었는데 소영에게만은 왜 이럴까? 밤마다 진돌이가 소영의 방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며 옥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옥분은 돌아가신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소영이 너무 완벽한 며느리라는 점도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죠.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옥부는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진돌이의 이상한 행동이 단순한 낯가림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점점 더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져 갔어요. 결혼한 지 3주가 지난 평화로운 오후, 소영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진한 버건디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핸드백은 분명 적지 않은 가격이었을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소영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어요. 집 안에는 옥분만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왔구나. 민수는 아직 회사에 있어. 네, 어머니. 조금 일찍 끝났어요. 소영은 거실 소파에 핸드백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영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진돌이가 천천히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돌이의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죠. 진돌이는 소파 위의 핸드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핸드백을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자 안에 있던 지갑, 화장품, 열쇠 등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진돌이는 그 중에서 특히 지갑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가죽 지갑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이 광경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핸드백과 지갑이 엉망이 된 후였습니다. 진돌아, 안 돼. 화장실에서 나온 소영은 자신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의 눈에 섬뜩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완벽한 피해자 연기로 전환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찢어진 핸드백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가방은 제가 아껴왔던 건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옥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미안하구나. 진돌이가 갑자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소영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돌이도 아직 저에게 적응 중이니까요. 제 탓일 거예요. 무슨 내 탓이야. 진돌이가 잘못한 거지. 옥분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찢어진 핸드백과 지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행동은 침착했지만 표정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로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소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게 그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옥분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돌아, 민수는 거실 구석에 있는 진돌이를 불렀어요. 진돌이는 천천히 다가왔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어? 나쁜 개야. 진돌이는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결코 소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계의 자세를 유지한 채 소영을 째려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옳다는 걸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여보, 진돌이를 너무 꾸짖지 마세요.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 향수 냄새가 진돌이를 자극했나 봐요. 민수는 소영의 이해심 깊은 태도에 감동하여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새 가방을 사줄게. 괜찮아요. 정말로요. 소영이 민수의 품에 안겨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영과 민수 사이로 아무도 보지 않는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소영이 진돌이를 향해 던진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것은 순간적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소영의 눈에 담긴 적이와 분노는 분명했습니다. 진돌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으르렁거렸어요. 옥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영의 태도, 진돌이의 반응,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까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옥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돌이가 이유 없이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 진돌이는
늘 온순하고 영리했습니다. 가끔 장난기가 발동할 때는 있어도 이렇게 특정 사람에게 적대감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걔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옥부는 돌아가신 남편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렸어요. 그 말은 마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인간은 위장할 수 있지만 동물은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진돌이는 뭔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옥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소영이 보여주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는 알고 싶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옥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영은 장을 보러 나갔고 민수는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어요. 옥부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추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사무소는 작고 조용한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영호 탐정사무소라는 조그만 명패가 보였어요. 사무실 안에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영호가 안경 너머로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옥분은 주저하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함이 묻어났죠. 제 며느리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박영호는 옥분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옥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박영호가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냥 안심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박영호는 옥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나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옥분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한 직감뿐이었죠. 그냥 우리 개가 자꾸 그래서요.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는 개인데 며느리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개요? 박영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사실 동물들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개는 사람의 진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진돌이가 5해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진돌이라고요? 어떤 개인가요?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진돗개예요. 우리 아들이 5해 전에 데려왔죠. 정말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개예요. 옥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직감이 예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옥분은 소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박영호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직업 등 소영이 가족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김소영, 32, 경기도 용인 출신. 박영호는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조사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옥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냥 제 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집에서는 소영이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간장게장 어떠세요? 레시피를 여러 곳에서 찾아봤어요. 소영이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소영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맛있구나. 정말 솜씨가 좋아.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소영이 민수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소영의 관심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했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모두 긴장하고 있어. 그럼 식사 후에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피로가 풀릴 거예요. 소영이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옥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저녁 식사 내내 진돌이는 식탁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있는 공간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으려 했죠. 심지어 소영이 만진 음식 그릇도 사용하지 않으려 했어요. 민수가 직접 사료를 담아주어도 소영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릇이라면 먹지 않았습니다. 진돌이가 왜 이러지?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옥부는 진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리한 눈빛 속에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알고 있구나. 그렇지. 그날 밤 옥부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영호가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불안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리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돌이의 반응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걔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옥부는 다시 한번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창밖에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박영호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2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는 김소영의 과거 주소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영이 말했던 용인의 주소를 확인했지만, 그곳에서는 소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비슷한 시기에 그곳에 김민정이라는 여성이 살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박영호는 자료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생년월일은 비슷한데 이름이 다르네. 더 깊이 조사하던 중 박영호는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여성이 2년 전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박철호라는 38세의 제조업체 사장이었죠. 박영호는 즉시 박철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제조업체의 사무실에서 박철호를 만난 박영호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정이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 여자에 대해 묻는 거죠? 사설 조사 중입니다. 혹시 그녀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박철호는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김소영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조금 달랐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했죠. 김민정. 아, 그 여자요. 박철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처녀라고 했거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그래서 더 보호해주고 싶었죠. 박영호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2년 동안은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박철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모든 걸 알아서 척척 해내는 여자였죠. 항상 따뜻하고 다정했고. 그런데 갑자기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차가워지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결국 이혼할 때 재산 절반을 가져갔어요. 박영호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혼 후에 그녀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가 말했던 고향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살았던 기록이 없더라고요. 박철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다음으로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 이름으로 1년 반 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재성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박영호는 즉시 이재성을 찾아갔어요. 김지영요. 42살의 이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여자라고. 그런 모습에 반했죠.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박영호가 물었어요. 1년 반 동안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재성의 눈빛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어요. 차갑고 계산적으로. 이혼 조건도 치밀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박영호는 이재성에게도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는 즉시 김지영을 알아보았어요. 또 다른 김소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영호는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다른 캐릭터로 연기하며 남성을 유혹하고 충분한 재산을 확보한 후 이혼하는 수법. 그리고 매번 이름을 바꿔 신원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치밀함까지. 김소영, 김민정, 김지영. 박영호는 화이트보드에 이름들을 적으며 연결고리를 찾아갔어요. 모두 같은 김씨 성에 비슷한 생년월일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던 중 박영호는 세 번째 결혼 기록도 발견했어요.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최동환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최동환 역시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김수진은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였어요. 사업 파트너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연기였던 거예요. 모든 게 계산적이었어요. 박영호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본명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혜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소영, 민정, 지영, 수진. 그리고 혜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고향을 찾아간 박영호는 동네 이장을 만났어요. 김혜진이요. 아, 그 아이. 이장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려서부터 연기를 잘했어요. 부모님도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그때는 그냥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정식으로 연기를 배운 적이 있나요? 박영호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었죠.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박영호는 각 결혼에서 그녀가 사용한 수법들이 점점 정교해졌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단순히 순진한 여성을 연기했지만 두 번째 결혼에서는 예술가 기질을 앞세웠고 세 번째 결혼에서는 사업
감각까지 보여주며 완벽한 동반자를 연기했어요. 이번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을까요? 박영호가 수첩에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진전이 있습니다. 곧 방문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강민수의 집에서는 여전히 진돌이와 소영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진돌이에게 좋은 간식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진돌이는 결코 받아먹지 않았어요. 소영이 주는 것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심지어 소영이 만진 물그릇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진돌아, 왜 이래? 소영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옥부는 이런 진돌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 경우는 처음 봐요. 그녀는 진돌이를 더욱 자세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는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렇지. 박영호의 조사가 더욱 깊어지면서 김소영, 아니 김예진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달이 지난 시점, 박영호는 그녀의 과거를 더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고향 마을에서 그녀를 알았던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혜진이는 참 특별한 아이였죠. 초등학교 시절 그녀의 담임이었던 선생님의 회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프다고 연기해서 보건실에 가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수업이 지루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을의 가게 주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15살 때였을 거예요.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의심했더니 그렇게 억울한 표정으로 울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같아서 제가 오히려 미안해졌는데 나중에 다른 아이가 혜진이가 자랑하는 걸 들었다더군요. 박영호는 이런 증언들을 통해 김혜진이 어려서부터 타고난 연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정식 연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누구든 속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은행 계좌 내역을 추적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박영호는 법적 절차를 거쳐 그녀의 금융활동을 조사했고 각 결혼에서 얻은 재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야. 박영호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각 이혼 후 상당한 금액이 해외 계좌로 이동된 흔적이 명확했어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금융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의 계좌였습니다. 박영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어요. 김예진이 현재 강민수와의 결혼에서도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 명의로 된 보험을 여러 개 가입시켰고 공동명의 계좌도 개설했어요. 심지어 민수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담보로 한 대출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박영호는 서둘러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같은 시간 강민수의 집에서는 소영이 민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소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요즘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요. 여보가 미술에 관심이 많으니 잘 맞을 것 같아요. 민수는 소영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글쎄, 나도 회사 생활이 좀 지겹긴 했는데. 근데 초기 자금이 문제지. 그건 걱정 마세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진돌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놀라서 진돌이를 바라보았죠. 진돌이가 왜 이래? 민수가 의아해하자 소영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걔가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민수는 황급히 소영을 안아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가족이야. 진돌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뿐이야. 바로 그때 옥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영호의 전화였어요. 옥분은 전화를 받고 나서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 소영은 옥분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옥분은 근처 카페에서 박영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의 진짜 이름은 김혜진입니다. 박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녀의 과거입니다. 옥분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결혼증명서, 이혼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그녀의 며느리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 남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온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세상에, 옥분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 민수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드님 명의로 여러 보험을 가입했고 공동명의 계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한 대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두 아드님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호가 조언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민수와 소영이 여전히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 아들을 보호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죠. 민수야, 나 좀 볼 수 있을까?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너랑 소영이랑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야.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데요? 지금 말씀하세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박영호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때 모든 걸 이야기할게. 옥분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돌아간 민수는 소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소영은 그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옥분은 자신의 방에서 박영호가 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그리고 진돌이가 조용히 들어와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옥분은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맞았구나, 진돌아.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진돌이는 그저 옥분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럼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죠. 결혼한 지 10주가 지난 토요일 아침, 강민수의 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옥부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죠. 박영호가 오전 11시에 오기로 약속했고, 옥부는 민수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있으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옥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소영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죠. 어제부터 옥분과 민수의 행동이 이상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정확히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옥분이 문을 열자 박영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수와 소영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사설 탐정이죠. 사설 탐정이요? 민수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앉아봐, 민수야. 옥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소영은 차를 내오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도 드세요. 박영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의뢰로 김소영 씨에 대한 배경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응했어요. 저요?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소영을 의심하실 수 있어요? 진돌이가 처음부터 소영을 경계했잖아. 옥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걔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아버지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 박영호는 테이블 위에 3장의 사진을 펼쳐놓았습니다. 각각 다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했지만 분명히 모두 소영이었어요. 이 사진들 속 여성들의 이름은 각각 김민정, 김지영, 김수진입니다. 박영호가 설명했어요. 소영은 침착하게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확신에 찬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진정한 억울함과 분노를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소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어요. 저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정말 소영이 맞아. 소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연기였지만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죠. 여보,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일 리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녀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제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고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살아왔고 민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도 제게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박영호는 더 많은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결혼 증명서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 은행 거래 내역까지. 이 여성은 지난 5년간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조작된 것이 분명해요. 아니면 저와 닮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죠.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는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소영을 사랑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듯한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확실한 거예요? 소영이 그럴 리가. 그때 박영호가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여성은 이미 강민수 씨 명의로 여러 보험을 가입했고 공동명의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도 알아보고 있었죠. 소영은 완벽한 억울함을 연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격정적인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해요. 이건 누군가의 음모임이 분명해요. 여보, 우리의 사랑을 믿어주세요. 민수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그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진돌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만 소영의 완벽한 연기에 민수는 점점 더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박영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소영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김예진. 소영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옥부는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숨을 들이켰어요. 봤죠? 박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명에 반응했습니다. 본명은 김혜진입니다. 소영, 아니 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더 이상 슬프고 억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냉소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어요. 영리하시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공손하고 다정한 소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냉소적인 어조였죠. 혜진은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걔 한 마리 때문에.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걔 한 마리 때문에 망가졌네.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영아. 아니, 넌 누구야? 맞아요. 나는 김혜진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게 사실이에요. 혜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난 완벽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연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진돌이를 향해 도끼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개만은 처음부터 날 알아봤어요. 민수는 혼란과 배신감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옥부는 진돌이 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거든요. 혜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완벽한 아내를 원했고, 어머니는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죠. 나는 그저 그걸 연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걔는 달라요. 걔는 본능으로 진실을 알아보죠. 혜진은 빠르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내 짐은 나중에 찾으러 올게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거요? 나는 결혼했을 뿐이고, 이혼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강민수 씨의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죠.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어요. 당신들도 내 연기에 완전히 속았잖아요. 저 걔만 빼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옥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야. 진돌이는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위로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진돌이를 안아들며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고마워, 진돌아. 혜진이 떠난 후 강민수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아니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민수야, 괜찮니?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박영호는 남겨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강민수 씨,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도용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소용 있을까요? 민수가 무기력하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듯이 아직 제 돈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박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소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진돌이가 민수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영리한 눈빛에는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옳았구나. 그런데 나는 내 경고를 듣지 않았어.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어요. 이거라도 마셔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야. 민수는 차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처음엔 나도 몰랐단다. 옥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돌이의 반응이 이상했어. 5해 동안 진돌이가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의심이 생겼지. 걔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민수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동물은 속일 수 없다고. 박영호는 명함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예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박영호가 떠난 후 민수와 옥부는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소영, 아니 혜진을 신뢰했는지, 어떻게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믿었는지 돌이켜보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민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옥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넌 그저 순수하고 신뢰가 많은 사람일 뿐이야. 그게 내 장점이고 그녀는 그걸 이용했을 뿐이지. 민수는 진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진돌이만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 진돌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옥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혜진이 공동명의로 만들어 놓은 계좌와 보험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들러 혜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혜진의 행적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놀랐지만 민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민수의 친한 동료가 진돌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역시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더니 정말이군요. 그래, 진돌이는 특별해.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돌이 말을 더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혜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법, 그리고 때로는 본능과 직감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한 달 후, 민수는 퇴근길에 고급 펫샵에 들렀습니다. 그는 진돌이를 위해 최고급 사료와 새 장난감들을 샀어요. 집에 도착하자 진돌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짖는 모습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미안해, 진돌아. 내가 날 지켜주려던 거였구나. 민수는 진돌이의 턱 아래를 긁어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들을게. 진돌이는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장난감을 물고 왔습니다. 민수는 진돌이와 함께 놀아주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옥부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괜찮아. 옥분이 아들의 말을 끊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만 보자. 그날 밤 민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진돌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진돌아. 민수가 속삭였어요. 몇 달 후의 어느 봄날, 민수의 집 마당에서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돌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거나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없었어요. 진돌이가 정말 달라졌네요.
민수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훨씬 친근해 보여요. 그래, 이제 위험이 없으니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돌이는 항상 정확했어. 햇살 좋은 오후, 진돌이는 마당 한켠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백색 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민수는 그런 진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족의 수호자였고 진실의 증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고마워, 진돌아. 민수가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돌이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나도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첨단 기술과 교묘한 속임수가 판치는 현대 사회에서도 순수한 동물의 본능과 가족 간의 신뢰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따뜻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